네, 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두 번째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마지막 장이었죠. 어제 장이 끝났는데요. 한국장은. 그중에 좀 주목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게임 종목이고 쿠키런 킹덤의 중국 출시 때문에 차트를 좀 봤었어요. 이게 27일 기준 날짜입니다. 27일 기준 차트인데 보시면은 우상향 박스가 눈에 띄고요. 이때 꺾여서 안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죠. 이게 통로 구간을 설정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보시면은 이 정도 선에서 꾸준하게 바닥을 뒤져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입니다. 조금씩 들어 올리는 모습, 통로 안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지지선을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는데, 마침 또 신작이라고 하긴 그렇죠. 어쨌든 중국에 쿠키런 킹덤의 출시 이벤트가 있어서 게임주 주목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2%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16%로 고가를 찍었다가 마이너스 하방 VI를 또 걸렸다가 연말인데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탄 종목입니다. 리스크가 좀 분출이 됐었고요. 또 기대도 실행이 됐었던 좀 신기한 종목이죠. 자, 어떻게 썼는지 읽어봅시다. 자, 쿠키런 개발사로 유명한 데브 시스터츠의 차트를 짚어본다. 포인트는 저 유의미하게 뒤져놓은 지지선과 우상향 박스, 말씀드렸던 이 우상향 박스, 그리고 지지선. 낮은 신용장교 비율과 앞에 쌓아놓은 거래량, 이 변동성이죠, 결국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에 모멘텀이 들어와 봤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긴 힘드니까요. 신용장고 비율은 이게 신용으로 매수해놓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 B2를 많이 해서 사놓은 종목, 개미들이 많이 사놓은 종목이 모멘텀을 타고 급등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신작 출시를 얘기하죠. 최근 어제 기준으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쿠키런 킹덤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출시했고 또 스토어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서구권, 글로벌리 잘 나갑니다. 우리 한국 게임에서 생각보다는 괜찮게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펄어비스나 아니면은 크래프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서구권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데브 시스터즈는 캐주얼 게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가볍죠. 라이트 유저들도 많고 접근성도 좋고. 자, 그런데 신작 출시라고 하는 건 이제 어찌 보면 재료 소멸입니다. 게임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작 소문에 사서 출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모멘텀이 실제 실행됐을 때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이 내려앉는 경우가 다소 많았기 때문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현이 됐는가? 시나리오는 실행이 됐습니다. 이 지지선을 계속 버텨줬었고요. 천장 통로 쪽을 좀 공략을 했었는데 그 모멘텀에 힘입어서 16% 상승을 하다가 재료 소멸이면 소멸인 단계로 내려가서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2%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눈에 띄는 거는 이건 시간 외인데요. 한 51,500원, 거의 6% 플러스 이상 실현을 해줬습니다. 보면 굉장히 절묘한 위치도 이것도 이 정도 선에 걸치게 될 텐데요. 선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딱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시간의 종가를 올려줬었죠.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조금 여기서 볼 게 보면은 통로 구간의 천장들을 또 저항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좀 공략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연말이어가지고 변동성도 좀 있을 것이고, 안 그래도 모멘텀도 있었고, 게임 섹터가 변동성이 낮은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드는 대목입니다. 마감을 할 것인가? 거의 한 7, 8% 이상 수익을 때 기준으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하루 투자해서 그 정도 받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양매수. 이 종목이 보시면은 매매 동향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아직 모멘텀이 죽은 것 같지 않은데 더 살만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연말이어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가뿐한 마음으로 그냥 정리하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시외가에서 적당히 마감을 했었고요. 그렇다고 그게 고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항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이죠. 재료 소멸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근데 중국 시장 2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벼운 모멘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요, 뭐 신작 출시와 함께 내려앉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큰 어떤 인기를 끌어봤던 전작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는 미지수죠.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은 동사 게임 이 쿠키런 킹덤은 사전 예약이 1000만 건을 넘었었고요. 중국에서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출시 첫날에. 아주 양호한 성적이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때 적어놨습니다. 신작 출시가 항상 호재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NC소프트의 린지텔이 유저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뭐 꼭 NC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린지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차트상 위치를 처음 시나리오를 지지해줬다는 거. 정도를 특기할 만 하겠네요. 마지막에 기회를 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은. 마지막까지 사갈 것인가. 뭐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인가. 아마 차트 매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5%, 뭐 10% 미만 수익률에서 얼마 정도 실현의 수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래도 하루 매매거든요. 한 6개월 물려 있다 10% 이러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미만으로 있었을 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매매를 추천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리딩도 아니고, 매수, 매도 이런 추천은 규정 위반이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적절하게 포지션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좀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저 부분에 그거는 일종의 지지선 지켜졌고요. 계속 하락, 뭐 상방 VI, 뭐 하방 VI 어지럽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두드려 맞는 와중에도 결국 지켜줬습니다. 유의미하게 작동을 했고 통로 구간 우상향 박스 결국 천장 터치하고 내려와서 이 하단에 걸친 다음에 시외에서도 저항선까지 올라갔었죠. 저 패턴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관적으로는. 되돌림이라면 되돌림이고, 뭐, 하락이라면 하락이고,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인데, 뭐, 그래도, 음,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비율 2% 중반. 사실 뭐 높다 낮다라는 게 주관적인 거죠. 다만 그래도 5% 미만 정도면은 뭐 높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정거래 변동성, 거래량도 좀 말씀을 드릴만 해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 역대급입니다. 뭐 뒤쪽으로 좀 더 당겨 서도 거의 역대급이죠. 이 정도면은. 상장한 이후로 뭐 거의 2022년 이후로도 이 정도 거래량이 실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많은 거래량을 기관과 웨이는 양매수로 가져갔다. 이것도 조금 특이할 만한 대목이겠죠. 자, 여기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참 절묘해요. 반응폭이 크고 가볍고 주가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 굉장히 큰 이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위쪽으로 VI 걸렸고 아래쪽에 VI 걸렸습니다.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물려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뭐 하루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시초가에 샀었으면은 뭐 물려 계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뭐 급등주는 항상 이목을 끄니까 중간에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신작 기대감에 사서 출시를 판단은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은 식의 격언도 뇌리에 스칩니다.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겹쳤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출시 결과. 그나마 출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마켓 2위면은 양호하죠. 양호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역대급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뭐 리니지나 뭐 배그나 이런 뭐 넥슨의 혹은 넷마블의 이런 게임 신작들이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마켓 1위를 달성했었으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을 텐데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전적도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뭐, 아, 그렇구나 정도는 묻히는 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쾌거죠. 커다란 성과고, 그것의 주가는 움직여줬었고, 다만, 아쉽게도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내렸었고, 그 와중에도 시나리오는 지켜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또 매도할 수 있도록 시간 외에서 기회도 한번 줬었다. 꽤 괜찮은 종목이었고, 이 종목을 뭐 마감하신 분들은 수익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올해 마지막 매매를 잘 가져가셨을 거고, 뭐 혹시 이쯤에서 잡는다든지 조금 추격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분들도 물론 이제 계좌가 파란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고 또 왜 그랬을까 후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나리오 자체는 깨지지 않았다. 거래량은 높고 모멘텀은 아직 소멸됐다고 보장할 수 없는 가운데 이 거래량은 기관 외인의 양매수다. 뭐 이런 사실들만 건조하게 가져가서 또 너무 그렇게까지 상심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지금 차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시간에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했는가, 마무리한 요선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시나리오는 지켜줬는가, 이런 것들 되돌아보면은 연말을 좀 더 영양가 있게, 좀 유의미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뭐 어느 정도 투자는 성공이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수익률에서 팔지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단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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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 이평선이 이 정도에서 데드 클로스가 나왔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데드 클로스가 보통 나왔을 텐데 횡보 구간에서 이탈했을 때 과감하게 던졌다면 아마 10% 이상 수익률을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또 보면은 이 커다랗게 하락하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의 시작점에 또 시간에 기회를 줬어요. 이런 것도 참 신기하죠. 보면은 제목이 매매할 만한 마지막에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에 롤러코스터 한번 공짜로 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재밌는 종목이었습니다. 9%, 뭐 10% 미만 수익률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하루 만에 앞으로 또 새로운 종목들, 좀 더 재밌는 종목들 찾아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연말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자본노동자였습니다.